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이름을 지나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으며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책임, 가정 안에서의 무게 속에 어느새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도 늙었지 뭐. 예전 같지 않아서 서운해.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말들 속엔 슬쩍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늙는다는 것은 그렇게 허무하고 쓸쓸한 일일까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 괴로워진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드는 일을 감수와 상실로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점점 작아지는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이는 젊음에 나려 있지 않습니다. 그 깊이는 오히려 시간이 만들어낸 주름 속에 세월의 흐름을 견뎌낸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찰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선명해지고 그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만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더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실패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고 잃어보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견디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르쳐준 지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이듦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하였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는 어떤 말도 거슬리지 않았고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의 이 말은 단순한 연령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 시기를 거치며 인간이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의 가장 마지막 7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지요.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몸이 가볍기 때문도 외모가 젊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며 더 이상 자신을 꾸미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에서 옵니다. 그 편안함은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까지 살아낸 사람만이 얻게 되는 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니어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고귀함과 품위, 그리고 시간이 선물한 아름다움을 다시금 꺼내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걸어온 인생의 시간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빛날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젊을 때 해야 할 일, 젊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가능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일명 그랜드마 모지스는 그림을 시작한 나이가 76세였습니다. 평생을 시골 농부의 아내로 살아온 그녀는 관절염으로 바느질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미처 꺼내지 못했던 내면의 색깔을 노년에야 비로소 화폭 위에 펼쳐냈고 90대에 접어들 무렵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인생은 그때부터 훨씬 더 재미있어졌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보다 이 나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한 명, 일본의 철학자 시바 료타로는 40대 중반까지는 이름 없는 기자였지만 50대에 접어들며 역사소설 용장과 세키가하라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퇴직 후 악기를 배우는 분들, 평생 못 썼던 시를 쓰기 시작한 분들, 손주들에게 들려줄 동화를 직접 쓰는 할머니, 주민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한 70대 할아버지까지.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며 모든 것을 품는다. 그러나 바다에 이를 때 가장 넓고 깊어진다. 청춘의 시간은 분명 뜨겁고 강렬했을지 몰라도 인생의 바다는 노년이라는 시기를 거쳐야 진짜로 깊어집니다. 이제는 욕심도 내려놓고 남과의 경쟁도 멀어지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나다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이제 와서 뭘 시작해? 그럴 용기도 없어. 하지만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 글을 쓰는 것, 아침에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적는 것, 동네 마실을 다니며 낯선 풍경을 느껴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젊음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지금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깊이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다 보면 문득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어느 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나는 누구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후회도 자책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성찰이라는 선물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단지 육체가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야말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진짜 의미를 마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것들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의 이 말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고요하면서도 위대한 인생의 순간임을 일깨워줍니다. 청춘에는 흔히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시선, 성취에 대한 압박,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가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외부의 요구는 하나둘씩 멀어지고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톨스토이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이 말 속엔 성찰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의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선은 남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게 되며 가진 것보다 살아온 과정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관조라는 말을 씁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이 관조의 시간은 바쁘게 달리던 젊은 날엔 도무지 허락되지 않았지만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유롭게 마시는 차 한 잔, 햇살 좋은 날 아침마당에 핀 꽃 한 송이, 어느새 말수가 줄어든 배우자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가만히 조율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나의 듦이라는 길 위에서만 가능한 아름다운 사색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데 더 늦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아닐까?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들, 용기를 내어 지나온 선택들, 참고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 진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작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생깁니다. 그 무게는 말수가 줄어든 침묵에 담겨 있고 눈빛 하나에 깃든 여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무게는 젊은 날의 기세나 열정이 주는 강렬함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더 따뜻하고 깊고 단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품격이라고 부릅니다. 품격이란 결코 남을 누르거나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낮추면서도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말은 더욱 절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이의 가르침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함부로 휘두르는 조언보다 가만히 들어주는 경청이 더 빛날 수 있고, 모두를 이끄는 목소리보다 곁을 지켜주는 눈빛 하나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살아낸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손주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며, 이웃들에게는 조용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는 그 조용한 순간이 내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였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하나, 묵묵히 지켜주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말이지요.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살아본 인생의 이야기 하나, 실수했지만 배운 점 하나, 놓치지 않았던 관계 하나, 이 모든 것이 후배 세대에게는 더없이 귀한 인생 수업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룬 삶에서 전할 삶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면 이제는 옆을 돌아보고 뒤를 따르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듬의 품격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은 자신 또한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은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마무리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내 편의 이야기, 나의 듬의 지혜, 청춘보다 깊은 아름다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